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급은 어떤가요? 오늘의 사연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다고요?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고요. 지금의 남편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고, 한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간다 치고, 제 고민은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이지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들으시면서 많은 판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그 이후로 예비 시모는 결혼을 반대했었죠. 그때 당시엔 결혼 전이었으니 예비 시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상견례 자리까지 만들어지긴 했지만 예비 시모는 작정하고 결혼을 파토내려고 나온 듯 비아냥대는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급 차이가 너무 나죠. 정확히들 한번 따져봅시다. 급으로 나누기에 제일 간단하고 중요한 게 돈 아니겠소. 자, 한번 따져봅시다. 대우기업이라고 알아요? 내 거기 일대 주주요. 나도 귀하디 귀한 우리 손녀, 기우는 집안으로는 시집 보내고 싶지 않죠. 당장 파혼합시다. 할머니가 다짜고짜 진짜 정체를 밝혀버리자 예비 시모 반응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180도 아주 상냥상냥 친절하게 돌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어르신, 잠시만요. 파혼을 이렇게 성급히 결정하시면 애들이 서로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지금 마음 바꿔먹고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저희끼리 이러면 애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힘들고 또 그러겠어요. 근데 대우기업 주주라고 하시면 제가 아는 그 유통업체 맞죠? 어머나, 세상에 제가 살다가 거기 창업주를 이렇게 실제로 뵈고 또 사돈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비 시모는 태도가 돌변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단단히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둘이 좋더라도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버리셨죠. 아주 돈 앞에서 태도가 돌변하시는 것 보니 저는 더더욱 급 차이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돈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돈 없다는데 그렇게 우리 소녀와 집안을 무시하던 분께서 어떻게 순식간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 기준으로서는 사돈댁이 기준 미달입니다. 저는 이 결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저에게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상종 못할 집안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헤어졌냐고요? 못 만나게 하니까 얼마나 더 애가 타던지. 솔직히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뜨겁진 않았었는데 예비 시모가 반대하니 도리어 눈이 막 뒤집혀서 결혼을 밀어붙이던 남편의 심정이 그제야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얼마 안 되어 저는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할머니가 외출을 잘 못하게 하셔서 한번 나가면 남편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칠 동안 같이 있었더니 아이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할머니는 제가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애를 가졌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긴 하셨지만 그래도 옛날 분이시다 보니 금방 체념을 하셨어요. 아이가 들어섰으니 어쩔 수 없겠다며 그렇게 우리는 결혼 승낙을 받아 식을 치렀습니다. 할머니는 불같은 성격이지만 그만큼 호방하고 호탕한 면도 있어서 확실히 결혼 허락을 하고부터는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신혼집도 당시 강남에 새로 생긴 신축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큰 돈을 보태주셨고 남편의 차도 외제차로 결혼 선물이라며 바꿔주셨죠.
그렇지만 할머니는 시어머니에 관해서라면 영 못마땅해 했습니다. 내 너에게 이런저런 지원 아끼지 않는 건 첫째, 너 기죽지 말고 당당히 살라는 것이며 둘째, 내 손으로 직접 키운 너를 이 정도는 해서 보내마 하고 다짐한 바가 있어서였다. 너네 시어머니란 양반은 내 눈 감는 날까지 지켜볼 거야. 교양 없고 무식한 여편네가 돈만 밝히면 딱 그렇게 늙는 게지.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1년은 생각보다 무탈하게 흘러갔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저에게 마음이 100% 풀리진 않으셔서 그런지 왕래가 생각보다 잦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할머니의 재력과 제가 결혼할 때 해간 혼수들에 크게 만족스러워하시며 저에게 잘해주셨거든요. 결혼한 다음 해에는 귀여운 아들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첫 손주였고 할머니에겐 첫 증손주였는데 그래서인지 손주를 양가 부모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예뻐하시는 겁니다. 손주를 두고 신경전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 첫 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양가 친척분들을 모시고 돌잔치를 했는데 하필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한 테이블에 앉아 식사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잔치 내내 시어머니가 어찌나 말이 많은지 너무 혼잣말을 많이 하셔서 음식을 내오던 식당 직원분이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이 많으셨어요. 내용의 90% 이상이 본인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글쎄, 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낯간지러운 말씀을 많이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인물이 좋아서 어디든 데리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예쁘다, 잘생겼다, 뭐 한 번만 안아보자 이랬었어요. 글쎄 언젠가는 동네 어디서 온지도 모를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우리 애 몰래 데려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애가 또 순하기는 어찌나 순한지 키우면서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결혼 문제로 조금 속 썩이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대요. 할머니는 콧방귀도 안 끼고 시어머니의 말을 쓸데없는 말로 만들어버리는 신기한 재주가 있으셨습니다. 어려서 예쁘다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란 애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소. 부모가 팔불출처럼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하고 다니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우리 소녀 자랑 그렇게 한 적도 없어. 자식이면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며느리 자랑 한번 해보쇼. 아유, 우리 며느리 자랑도 제가 3일 밤낮으로 할 수 있죠. 우리 아들이 참 보는 눈이 있는 앤데 그 애가 고른 우리 참한 며느리 자랑거리가 몇만 가지는 넘지 않겠어요? 돌이켜보면 그걸 우리 애가 알아서 데려온 걸 그것도 모르고 제가 혼자 소갈이 할 뻔한 거였죠. 그쵸? 거기서 끝났으면 그래 원래 저런 분이시지 그래 그 귀한 아들이 이제 내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입니다 하고 말았을 건데 시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이어서 던지신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아니 왜 돈도 많은 집에서 손녀를 전문대에 보내셨어요? 혹시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너무 못한 건 아니죠? 원래 애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던데 우리 손주한테 영향 갈까 괜히 노파심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저 전문대 나왔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공부에 소질이 없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굳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요? 남편요? 남편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는걸요. 지방 국립대나 전문대나 요즘 세상에 구분을 짓던가요. 더군다나 남편도 시어머니의 유전자를 받았을 텐데 같이 살면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질 때가 많은데 시어머니 말대로라면 남편도 엄마 머리를 닮아서 그 모양이 아니겠냐고요. 아무튼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발언으로 할머니는 마음이 또 아주 많이 상하셨어요. 속상해 하시더군요. 이래서 딸 가진 부모들이 서럽다고들 하는 걸 알겠다고. 할머니는 아들들만 장가 보내봐서 잘 몰랐는데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네 고생길이 보여서 앞이 캄캄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할머니는 무슨 결심을 하셨던지 남편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잔치 일로 남편에게 무척 화가 나신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때 시어머니의 망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혼자 뷔페로 배 채우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엄청 의외의 말을 건넸습니다. 나 역시 처음에 결혼을 반대하긴 했었지만 난 겪으면 겪을수록 자네가 마음에 들어. 손주 사위가 아니라 진짜 내 사위 같고 아들 같네. 자네도 듣고 봐서 알겠지만 내가 아들만 셋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영 남보다도 못하지. 아들들도 똑같아. 다들 제 마누라, 제 자식들만 위할 줄 알지. 나한테는 콩고물이나 떨어질 때나 기웃거리고 말지.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 놈들이 없다고. 근데 자네는 보면 볼수록 참 괜찮어. 가족이 되려니 예쁜 모습만 보이고.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크게 좋아했습니다. 원체 표현을 잘 못하는 곰 같은 성격인데 글쎄 할머니 손까지 덕석 잡고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연신 주걱거리더라니까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사업을 가르쳐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싹이 보이면 금전적인 도움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그때까지 할머니 밑에서 일해볼 것을 권했어요.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펄쩍 뛸 줄 알았거든요. 나를 무슨 대릴사회를 삼겠다는 거냐, 왜 손주사위 돈벌이까지 간첩하냐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회사를 관둬버리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던 날 남편은 저에게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래 다음 주에나 사표를 낼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 그냥 부장한테 사표 던져버리고 나왔어. 당신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봐서 모르지? 그놈이 얼마나 치사하고 쫌생인지. 오늘도 나한테 아침부터 시비를 걸듯이 물어보는 거야. 야, 김 과장, 너는 이번 달 1일부터 오늘까지 영업부 매출이 얼만 줄 알고는 있냐? 이런 하나 떼지 말고 정확히 말해봐. 갑자기 열이 확 받아가지고 모르는데 내가 왜 이 회사 매출을 알아야 되냐? 앞으로 안 다닐 건데 너나 많이 알고 계세요.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자식 얼빠진 표정이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 나 죽겠다. 그렇게 호기롭게 회사를 나온 남편은 할머니 댁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사가 아닌 집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냐고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처음 시킨 일은 할머니의 기사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했지만 남편은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단번에 할머니가 어디 조그마한 회사라도 하나 차려주거나 못하면 부사장쯤 직책을 주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줄 알았나 봐요. 내가 자네한테 운전기사 노릇이나 시켜서 서운한가?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적성이 있는 분야는 따로 있는지라. 내 예전에 참으로 아끼던 기사가 한 명 있었네. 그 양반이 그때 나이가 나랑 5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어. 그 시절에는 내가 승질이 지금보다 더 있었는데 보통의 직원들은 나한테 야단 맞으면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무 별것도 아닌 일에 불덩이같이 화를 내도 그 특유의 미소를 잃지를 않는 거야. 대부분 자가용 기사들은 남는 시간에 어디 사우나 가서 낮잠이나 자고 화투나 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를 얼마나 깔끔하게 닦아주는지 지도를 펴고 요리조리 길머리를 틔울 일만 얼마나 궁리하고 있던지 내 그이처럼 깔끔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어. 아니, 그런 좋은 분을 기사로 다시 데려오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은 이제 남의 자가용이나 모는 운전기사가 아니야. 억대 규모의 부품업체 사장이 됐거든. 내가 그 사람이 하도 귀해서 마침 공장장을 구하는 사장한테 적극 추천을 해줬더니 5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회사 차려서 그만큼이나 성공했어. 그 사람은 이미 잘 될 방법을 알고 있었고 돈 그리고 회사 굴리는 법만 알면 누구보다 성공할 이였는데 그걸 거기서 배운 거지.
할머니는 남편에게 지금은 당장 기사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할머니가 남편의 어느 면모를 사업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을지 보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솔깃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기사 일을 하던 사람이 억소리 나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니 자기도 그 일을 맡아서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할머니 기사 일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가 마침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갔는데 글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서 운전석에서 내려 할머니가 탄 좌석으로 이동해 문을 열어주더니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욕설에 고성방가를 하면서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마구 화를 내는 겁니다.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도 가엾던지 여태껏 할머니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일을 다녔던 걸까요? 아니, 일개 운전기사도 그런 취급은 안 할 것 같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몰래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죽죽 흘렀습니다. 우리 할머니라도 자식까지 낳고 같이 산 남편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북받쳐 오르더군요. 이쯤에서 저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나름 굴곡진 인생사를 거쳐 막대한 재산을 일궜고 그래서인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을 너무도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타고난 여장부로 일찍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여자 혼자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아들 셋을 키우고 회사를 창업해 지금도 회장님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하는데 생계가 막막하던 때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것은 미군 부대에 드나드는 여자들의 단골 밥집에서 주방일을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주방일을 하다 보면 홀에서 이야기하는 말소리가 곧잘 들리는데 그 중에도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몇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반찬도 따로 해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잔심부름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미군 부대에 드나드는 여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곧 죽어도 미군들한테 몸이나 파는 일은 하기 싫었다고 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상대하고 흥정하면 흥정을 했지 웃음 따위나 팔아서 푼돈을 버는 건 싫었다나요. 할머니가 여자들에게 환심을 샀던 이유는 놀랍게도 영어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미제 제품들을 어떻게든 구해서 팔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밤낮으로 일하고 틈틈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타고나길 영특한 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책으로 봐도 알아보기 힘든 꼬부랑말을 그저 귀로 듣고 무한정 따라해서 영어 실력을 쑥쑥 늘려갔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미제 치약이며 화장품 같은 것들을 조금씩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품을 떼는 사람들은 거의 남자였어서 할머니가 유창한 영어로 나서자 왠지 눈길이 더욱 더 갔고 그래서인지 귀한 제품들도 많이 얻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길로 할머니는 방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방문 판매 아시죠? 요새는 흔한 일이지만 초창기에는 할머니 같은 존재가 몇 명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머니들 네트워크라는 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이거 구할 수 있냐, 저거 구할 수 있냐, 여기는 언제 올 수 있냐 하는 등의 연락이 쇄도했고 할머니는 어느새 부잣집 사모님들 댁까지 드나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군 부대를 드나드는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러 가지 팩도 연구하고 마사지와 안마도 많이 해보았던 것이 참 도움이 되었다나요. 부잣집 사모님들이 할머니를 찾는 것이 바로 할머니의 손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에 손만 대어도 다음날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어깨며 허리며 엉덩이며 할머니가 근육 마사지를 해주면 어찌나 몸이 20대처럼 유연해지는지 너도 나도 할머니한테 몸이며 얼굴을 못 맡겨서 안달이었다고 해요.
구르는 곳이 하도 많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된 할머니는 누구누구 사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모님이 있다. 누구누구 사모님은 어디 사모님이랑 친하시니 같이 모여도 좋겠다 하는 식으로 아예 335 그룹을 만들어 모이는 묘수를 내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교 모임도 아니었고 사모님들이 가끔은 그렇게 서너 명이 모이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그런 모임도 금액이며 반응이 쏠쏠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횡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사모님들인지라 모이면 요새는 어느 지역이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더라, 어느 주식이 알짜더라, 어느 화백의 그림 작품은 사두면 무조건 이득이고 세금도 안 뺏겨서 좋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귀동냥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제가 저희 할머니가 타고난 여장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는 이거 된다, 이거 돈 냄새가 난다는 일에는 주저없이 큰돈을 화끈하게 망설임 없이 투자하였고 얼마지 않아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족했다면 지금의 회장님 소리를 듣지도 못했겠죠. 그 돈을 종잣돈 삼아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 쌓아온 부잣집 사모님들의 인맥과 네트워크에 힘입어 순식간에 대우기업의 주식회사로 본인을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1대 주주로 만든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할머니의 고약한 철직도 크게 일조했을 겁니다. 할머니의 신조는 되로 주면 말로 갚는다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본인에게 돈으로 서러움을 당하게 한 이가 있으면 반드시 그 곱절, 아니 10곱절은 더 큰 돈을 벌어 100곱절로 갚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부를 쌓으면서 어찌 서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부잣집 사모님들 중에는 할머니를 영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자 몸으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희롱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고요.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히게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이들도 많았다나요. 주먹질을 해오면 망치를 들고 쫓아가 때려주고 10만 원을 사기치면 1000만 원을 줄 테니 제발 받아라고 빌 만큼 괴롭혀주고 아무튼 그 옆편네 지독하다는 소문을 일부러라도 나게 만들었더니 돈은 돈대로 더 벌리고 사업은 더욱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할머니가 남편에게 사업을 가르쳐준다고 꼬셔서 데리고 간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에게 몇 번 봉변을 당한 것을 크게 갚아주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온갖 구박을 하면서 분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봐봤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할 것 같지도 않고 또 고스란히 전해 들어봤자 저희 할머니가 남편에게 있어서는 가해자나 마찬가지인데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상황은 파악해야겠다 싶어서 흥신소 직원을 하나 고용했습니다. 남편과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해 달라고요. 흥신소 직원은 할머니와 남편을 며칠간 따라다니며 이런저런 사진을 찍어다 주었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서 꺼낸 사진들을 본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것은 예사인 듯 언젠가는 꿀밤을 서너 대 맞은 사진도 있더군요. 그뿐인가요? 온갖 더럽고 추잡스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게 남편의 몫인 것 같더라고요. 어느 사진에는 남편이 어느 백화점 매장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사진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경우냐고 물어보니 흥신소 직원이 얘기하기를 할머니께서 백화점에서 직원과 작은 다툼이 생겼는데 다짜고짜 직원 뺨을 때리셨어요. 요즘 어린애들이 돈으로 해결이 되나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언론에 알리겠다. 하도 난리를 피워서 백화점 측에서 할머니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요. 할머니가 남편분을 보내서 어떻게든 일을 무마하라고 시켜서 남편분이 저렇게 본인이 대신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사과하지 않은 할머니가 괘씸했던지 그 직원은 며칠을 더 난리를 피웠어요. 대신 욕보는 남편이 안쓰러웠던지 결국은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면서 큰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뭔지 아세요?
흥신소 직원이 몰래 할머니 차에 도청기를 넣어두었던 것을 들려주었는데 그걸 들어보니 남편이 왜 그런 수모를 겪고도 저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래 대화 내용은 할머니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던 것이 녹음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도 건물에 사돈이 할 수 있는 가게 크게 하나 차려줘야 한단 말이야. 커피숍이든 국밥집이든 무조건 크고 장사 잘 되는 걸로 해주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사위한테 우리 집 사업 물려주고자 아주 혹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위한테 뭘 해주려니 이놈이 군기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사돈 집에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해.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가게도 내주고 다달이 큰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건넨 돈의 값어치를 남편이 듣고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게끔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 동안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다던가 시어머니를 만나 돈이며 명품이며 선물하며 속물처럼 기뻐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남편에게 직접 보게 한 것입니다. 당장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한 달에 수백씩 쏟아지고 그 돈 덕분에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남편이 어찌 할머니 말을 거역할 수 있었겠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생도 안 하고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며 명품에 눈이 높아져서는 이제는 그 생활을 포기할 생각도 없이 사치스럽게만 생활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 입으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남편을 대동하고 할머니에게 가서 이제는 회사에서 한 자리 하나 차지하게 해줄 것을 요구해보고 싶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도 명색이 회사의 임원한테 직원들 앞에서 그간 하대하던 것처럼 대하려나 싶었죠. 또한 할머니에게 제가 나서서 따지고도 싶었습니다. 이제 그쯤 했으면 분풀이는 원 없이 하셨다고. 이제는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들, 아니 손주 사이도 사위인데 100년 손님 대하듯이 귀하게 대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아구찜, 오징어찜, 갓 담근 열무김치, 오이지 냉국, 시어머님표 김치까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저녁을 항상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지친 기색으로 퇴근한 남편은 아무 날도 아닌데 차려진 진수성찬에 한번 사뭇 진지하고도 어두운 저의 표정과 태도에 2번 놀란 듯 했습니다. 오늘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오늘 무슨 날인가? 내가 또 까먹은 건가? 엉거주춤 식탁에 앉아 긴장한 채로 묻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다 파래졌다 하얘지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부터 꿇고 앉는 겁니다. 참나, 이 사람이 이제 무릎을 꿇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었구나. 얼마나 어디서 뭘 그렇게 빌고 다녔는지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와중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충격적인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잠깐이었어. 딱 2번 만난 게 다야. 처음에는 남편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누구를 2번 만났다는 거야? 이어지는 남편의 말이 더욱더 가관이고 끔찍했습니다. 그 여자가 연락한 거지? 진짜 스토커야, 그 여자. 딱 1번 사고처럼 생긴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날 괴롭힐 줄은 몰랐어. 알고 보니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여자가 있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든 줄로만 알고 그냥 막 이실직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바람을 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기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할머니라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을 시달리면서 어떻게 바람을 필 배짱이며 시간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필 엄두가 나겠습니까? 더 어이없고 기막힌 건 뭔지 아세요? 남편과 바람난 사람의 정체였습니다. 대체 언제 누구와 바람핀 거냐고 추궁을 하니 고백하기를 바람 상대가 바로 그때 그 백화점 여직원이었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그 여직원이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던 날이었는데 남편에게 술 한 번 사주면 그거 한 잔 먹고 다 잊어버리는 셈 치겠다고 남편도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한 잔 하고 다 털어버리자고 꼬셔냈나 봐요. 남편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그 백화점 근처에서 술을 한 잔, 두 잔 기울였고 여직원이 대놓고 들이대는 바람에 홀랑 넘어간 거죠. 그 여직원은 저희 남편이 그러고 대신 빌런어 다니고 해도 그래도 회장님을 모신다고 하니 돈 꽤나 있어 보여 접근한 걸까요? 남편 말로는 그게 아니어서 더 황당했다고 해요. 그날 그렇게 하룻밤 같이 보내고 나니 그 여직원에게 끈질기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돈이나 좀 뜯어낼 생각으로 연락을 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줄 돈이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 들키지는 말아야겠다 싶어서 그래 대체 뭘 원하냐, 돈이냐, 얼마냐 물었더니 글쎄 돈은 한 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구 화를 냈다고 하더군요. 대체 날 뭘로 보고 그러냐. 내가 저번에 할머니가 나한테 갑질했을 때도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다. 나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했고 아저씨, 그러니까 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와서 사과하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마음이 갔던 것뿐이라고. 그냥 연애나 하듯이 남편이랑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빠, 저는 오빠 같은 사람이 원래 제 이상형이었어요. 아빠 같고 오빠 같고 저를 이렇게 다정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저는 언제나 기다려왔어요. 그거 아세요? 요새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금지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카페도 있답니다. 제가 거기 게시판에 고민이라고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금지된 사랑, 불륜이라도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잊을만 하면 그 여직원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회사로 찾아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할머니에게 그 광경을 들키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냅다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남편은 싹싹 빌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상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면 충격받을까봐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마당에 혹시라도 이혼한다고 나설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비밀로 하신 걸까요? 아니 그렇다고 쳐도 저에게 그 어떤 내색도 안 하시는 건 좀 그랬어요. 하다못해 남편을 단돌이 한 후에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남편은 요새 집에 일찍 들어오는지 묻기나 하던가 아니면 너무 남편만 의지하고 믿고 살지는 말라는 뉘앙스로 귀띔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 비밀은 없고 이렇게 제가 알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남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더 잘했던 것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상황이 이해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측은지심, 미안함,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억하심정만 남게 되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남편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일체에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처지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시댁으로 커다란 재산이 다 흘러가고 있었고요. 남편이 저에게 안긴 크나큰 상처에 대한 보복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본인이 할머니에게 그렇게까지 사업을 배우고 싶다는데 제가 그 사람을 대신 변호에 나서서 분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의 주치의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 했던 종합검진에서
초기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짚히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좀 감정 기복이 심하시긴 했어. 나를 다른 사람으로 알아보기도 하시고, 며칠 전에는 분명 분당으로 가자고 하셔놓고 왜 마포로 안 가고 거기로 갔냐고 막 화내기도 하셨다니까. 네, 맞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할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고 영특하시던 분도 세월 앞에 장사 없더군요. 치매란 것이 얼마나 고약한지 아세요? 모르고 있을 때는 스멀스멀 야금야금 기억을 좀먹던 것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채기 무섭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병인가 보더군요. 할머니는 그전까지는 그래도 건망증 정도로 치부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무서운 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망증보다 더 무서운 건 의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이 온전할 때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정신 빠진 년이라고 모를 줄 알지? 너, 내 돈 훔쳐갔지? 아, 회장님 왜 이러세요? 저 보세요. 아까 사진으로 찍어두신 통장 잔고랑 이렇게 은행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금액이랑 똑같잖아요. 맞죠? 아무도 안 훔쳐가고 돈 그대로 있는 거 맞죠? 그래? 그래 좋다 이놈아. 그럼 너 내가 이건 모를 줄 알지? 너 내 밥 훔쳐먹었지?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회사 사람들이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들에게 하루 종일 시비를 걸고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은 황당해하는 사람들 대신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할머니에게 설명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할머니는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만 믿었고 남편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체력적으로는 힘들어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어쩐지 만족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할머니가 자신만을 의지하고 찾으니 말이에요. 제가 할머니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힘들긴 한데 어쩌겠어. 나만 찾으시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할머니를 적극 보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셨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마치 아기같이 변했고 남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될 것까지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머리도 남편이 빗어주기를 원했고 세수도 남편이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밥도 남편이 생선가시를 하나하나 발라서 수저 위에 올려줘야 맛있게 잡섰고 옷도 남편이 골라주는 옷만 입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 볼 일이 있어 남편을 대동하고 갔다고 합니다. 치매가 생겨 그렇게 남편만 찾던 할머니라 할지라도 아직도 돈에 있어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원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많아서 가면 꼭 따로 지점장실에 가서 일을 처리하곤 했는데 그날도 남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할머니 혼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갑자기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점장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에게 와서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실수요? 그러니까 그게 옷에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용변이 마려우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점장실로 들어간 할머니는 갑자기 급한 요의를 느꼈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나머지 대체 거기가 어딘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디로 가서 용변을 봐야 할지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볼일을 봐버리신 겁니다. 지점장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가 싶어 근원지를 찾아보니 글쎄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하며 나와 남편에게 고한 것이죠. 남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간 한 번씩 엉뚱한 일을 하긴 하셨지만 이렇게 밖에서 화장실을 못 가고 옷에다가 볼일을 보실 정도로 악화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비책이 있었겠습니까?
갈아입을 옷도 닦아드릴 수건도 변변치 않은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할머니가 남편이 들어와서 직접 뒤처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차마 할머니 뒤처리까지는 못하겠던지 수십 분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니 뭐라 입을 열기도 힘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할머니를 들쳐매다시피 해서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난리 아닌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아주 도끼가 차서 집까지 쫓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대자로 누워서 진상을 피우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 양반께서 우리 아들한테 본인 똥 오줌까지 치우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내 아들을 무시했으면 이런 일까지 시키냔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 말까지 듣고는 뭐라 반박을 못 하시더군요. 그런 망측스러운 일을 입에 담기도 좀 그렇고 누가 들으면 남편이 할머니 대소변 기저귀라도 봐드린 줄 알겠지만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는데 돌연 남편이 나서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귀하게 키웠다고 맨날 노래 부르면서 그런 귀한 자식이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왜 한마디도 안 보태셨어요? 엄마한테 다달이 거하게 생활비 들여서?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삐까뻔쩍 장어집 하나 으리으리하게 차려줘서? 그래, 그런 건 다 눈 감을 수 있다 치고 대소변 수발 드는 건 못 보시겠어요? 왜요? 대소변 수발 드는 걸 보시려면 더 큰 걸 받아내셔야겠어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어머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라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당했던 서름, 억울함을 대놓고 아픈 할머니 앞에서 내색은 못하고 그렇게 화풀이하듯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을 남편이 그대로 읊어주자 부끄럽기도 하셨겠죠. 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남편이 순식간에 180도로 돌변해서 불같은 성질을 부리는 것을 처음 보고 겁에 질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혹시 본인 어머님보다도 할머니를 두둔하고 나선 남편에게 큰 감동이라도 받은 걸까요?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많이 멍해졌고 결국 저희는 할머니를 수발할 수 있는 간병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글쎄, 할머니는 자그마치 10명에 달하는 여자들을 간병인으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북박이로 누군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영 마뜩찮아셔서 그런 것도 있고 시간대별로 각자 분야에 능숙한 사람들을 열어두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지 할머니는 심란하고 산만하다고 토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진 모양이신지 까타를 부르는 일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글쎄 남편이 대낮에 어디선가 술을 잔뜩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로 할머니 댁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더군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빨래 방망인지 절구건 같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집안 살림살이를 남편이 다 부숴놓은 겁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집에 부리고 있던 사람이 여럿이라 한 명은 남편 바지가랑이를, 한 명은 남편 허리춤을, 누구는 남편 손목을, 엉덩이를 그렇게 붙들고 겨우겨우 말리고 있더군요. 이리 나와 이 할망구야.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아니 한 사람을 철저히 짓밟은 거야. 내가 당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아들이라도 나한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거야. 대체 왜 그랬어?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결국 저는 제 손으로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이성을 잃은 한 마리 짐승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스토커처럼 달라붙었던 백화점 여직원, 나를 작정하고 꼬신 거였어. 근데 그거 알아? 소름 끼치게도 그걸 사주한 사람이 바로 당신 할머니야. 당신 할머니가 나 바람피라고 여자를 붙였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가 손주 사위 바람피는 걸 팔 벗어붙이고 말리면 말렸지 적극적으로 여자를 붙여줬다뇨. 여러분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도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날 술 먹고 난동을 피운 그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할머니 댁에 찾아가 이런저런 수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할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오더랍니다. 남편이 받으면 끊고 그리고 또 몇 분 있다가 전화하고 받으면 끊고 반나절을 그렇게 시달리던 남편이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지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을 켜두고 할머니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시킨 모양입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여보세요 하고 할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약속한 날 지났는데 돈이 입금이 안 돼서 직접 연락드렸어요. 오늘 은행 문 닫기 전까지 약속한 돈 넣어주셔야 돼요. 저도 여기저기 쓸 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처리 못하면 저도 큰일 나지만 할머니도 무사하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저 혼자만 당할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돈도 많은 분이 그런 푼돈 아끼려다가 큰일 치르지 마시고 얼른 입금이나 해주세요. 안 그럼 저 지금 당장 사위분 찾아갑니다. 남편은 갑자기 본인 얘기가 나오니까 놀랐겠죠. 남편이 불쑥 당신 뭐야 하고 물으니 전화를 뚝 바로 끊어버렸답니다. 분명 이건 뭔가 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질 않고 안 되겠다 싶은 남편은 자기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답니다. 할머니 번호가 아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지 않을까 싶었다고요. 그런데 전화를 걸려고 번호를 입력해보니 이미 수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익숙한 번호가 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바로 일전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고백한 그 여직원이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 여직원에게 곧바로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당장 내 전화 안 받으면 죽을 줄 알아. 방금 나랑 통화한 거 너도 눈치챘지? 말만 잘하면 그 돈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당장 전화 받아라. 이러는데 그 여자도 남편의 전화를 받아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장님, 저는 진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다 할머니가 시킨 거예요. 처음에 사장님이 가게에 사과하러 몇 번 오셨을 때 사장님 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따로 만나자고 한 다음에 큰 돈을 줬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꼬셔서 한 번만 자면 그때 준 돈 몇 배는 쳐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장님을 유혹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할머니가 사장님한테 한 번씩 협박하라고 할 때마다 전화만 한 번씩 걸면 돈도 주시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주실 돈이 있는데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전화드린 거예요. 황당하고 열이 뻗친 남편이 할머니를 쳐다보니 아니 이렇게 큰일을 들켰는데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남편의 꼭지를 돌게 한 거였어요. 그래, 내가 시켰다. 돈은 귀신도 부른다던데 내가 돈으로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건 자네도 익히 보고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동안 하라는 일, 시키는 일 군말 없이 다 했잖아요. 나는 그게 징그러운 거야. 그렇게 소갈머리 다 내놓고 내 비위 맞추는 건 얼마나 큰 대가를 바라고 그러는 거겠냔 말이야. 나도 자네 트집 하나는 잡아놔야 그때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막말로 그 여자 꿰매 넘어간 건 자네 아닌가? 나는 자네가 그 여자가 아무리 야시시 떨어도 절대 안 넘어갈 위인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잖나. 그 여직원이 아니었어도 자네는 한눈 팔 사람이었던 게야. 순 배겨시 같은 것들한테 홀랑 까먹히기 전에 내가 주의를 한번 줬기 때문에 큰 사건 사고 없이 오늘날까지 온 거나 다름없어. 왜 그런 것을 모르나? 제가 들어도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그 길로 남편은 뛰쳐나가서 술을 진탕 마셨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다시 할머니 집으로 쳐들어가 오만 가지 살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남편이요. 지금 저와 이혼하는 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유치장에서 나오자마자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한 것 아닌 이상 절대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에게 바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겠다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값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희에게는 남편이 요구하는 위자료를 줄 돈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회장님이지 않으시냐고요? 네, 그랬죠.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실을 알자마자 그간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뜸했던 아들 며느리들이 달려와서 더 정신 놓기 전에 재산 상속을 미리 해둬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신이 약해지자 마음이 약해지신 것도 있었나 봅니다. 더 정신을 놓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 살날 자식들이 이렇게 복작복작 찾아오는 것이 싫지 않았던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손녀인 저나 생판 남인 손주 사이보다는 본인 뱃속으로 나온 아들들한테 억적같이 모은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속내도 있으셨겠죠. 아무튼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미 큼지막한 재산은 모두 떼어져 버리고 난 후라는 겁니다. 나머지 재산이라야 그동안 부린 간병인이 얼마며 들인 치료비가 얼마였겠습니까? 치매에 좋다는 것은 양약이든 한약이든 중국에서 달려온 이상한 삼진승이라도 다 사서 잡섰으니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새에 모래알처럼 빠져나간 재산도 수억쯤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는 허울뿐인 회장이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마저도 알게 되면 아들까지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겠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저는 아들과 떨어져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같이 살고 싶어요.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용서했던 만큼 남편에게 아직 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도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너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일들도 다 잊어버리고 마셨는지 그저 우리 손주 사이 어디 있나 눈이 짓무르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 씻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먹으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남편의 손길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남편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암만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망해도 산다는데 지금이라도 남편이 돌아와 할머니의 남은 재산을 똑부러지게 정리해주면 그래도 우리 세 식구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혼해버리면 남편도 한 푼도 못 받게 생긴 것이 참 아쉽단 말입니다. 할머니도 부쩍 기력이 떨어지셔서 얼마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시고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손녀로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생전에 끔찍하게 정을 주셨던 이에게 보살핌을 받다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현명할지 얘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남편의 마음을 돌려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밤낮으로 남편만 찾는 할머니는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직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아가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런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채찍질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명한 결정을 내릴지 제 고민에 많은 의견을 보내주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